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어제부터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7113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7000불대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잘 길을 모으다가 위로 쏘게 될 것인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비트코인과 합을 맞춰가고 있는 S&P 500 같은 경우 오늘 2.68% 상승을 한 채로 이제 시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온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 바이낸스 KR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거래 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 측은 항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한번 원화 입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소식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시 한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리브라 관련된 소식. 페이스북 리브라가 새로운 백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서 같은 경우는 그전 백서와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단일 통화에 근거하는 새로운 리브라 모델로 변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단일형 리브라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를 대표하는 리브라 USD, 유로를 대표하는 리브라 EUR, 그 다음에 영국 펀드를 대표하는 리브라 GBP 이런 식으로 딱딱 나눠놨다는 것이죠. 그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뭉뚱그려가지고 짬뽕 리브라였었는데 짬뽕이 아니죠. 짬짜면 리브라였었는데 이제는 짬뽕 리브라, 짜장 리브라, 군만두 리브라 이렇게 딱 나눠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에 대응한다라는 점들을 꼽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변동된 사항이 있다라면은 데이비드 마커스, 이 페이스북 리브라 총괄이 이야기하기를 리브라의 중점 사업의 새로운 변화, 바로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월렛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 구축으로의 전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또 결제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2020년 내로 발행이 가능할까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리브라의 백서에 대해서 미국 하원금융위원회 실비아 가르시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리브라는 증권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정말 오래된 증권 판별 테스트 있지 않습니까? 하위 테스트인지 거위 테스트인지 이거 통과 못했으니까 니들은 SEC한테 보고를 해야 돼 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리브라에 대해서 OKX의 CEO 같은 경우는 리브라 백스 2.0을 딱 봤을 때 이제 리브라 얘들은 압박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타협과 살아남고자 하는 애절함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 결국 리브라도 각국의 규제 기관과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굴복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리브라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암호화폐들 전부 다 결국은 정부라든지 거대한 권력 위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암호화폐 생사 여탈권을 꽉 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금융당국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을 마련해달라고 촉구를 했다라는 짧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암호화폐 유명 분석가 크립토버드, 이 양념치킨씨가 이더리움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이 bullish divergence를 봐라, 이것을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느냐라면서 이더리움 상승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더리움, 과연 팬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의 거래소에서 이 거래소 토큰 CRO 토큰 트레이딩 배틀을 열겠다라고 합니다. 날짜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고요. 참여를 원하신 분들은 이 거래소에서 2000개 이상의 CRO 토큰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매수, 매도, 트레이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상금도 꽤 많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나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비트코인 하나를 또 선물로 준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링크를 활용해가지고 앱을 다운받아 주신다면은 제 채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암호화폐 존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자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앱을 통해가지고.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이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은 크게 터지는 사건들, 이 블랙스완 이벤트로 보통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이 검은 백조 이론을 처음 제시한 블랙스완의 저자 니콜라스 탈레브 뉴욕대 교수인데요. 뉴욕대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닥터 둠. 금마 이름이 뭐였죠? 잘 기억도 안 나는데 루비니인지 빈인지
그 사람이랑 이제 똑같은 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송금 시 암호화폐를 은행의 대안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는 최근 레바논, 이집트, 폴란드 등에서 외환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탈레브 교수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레바논 대규모 반정부 시위 때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지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대학 안에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 저는 당연히 재수없는 루비니보다는 니콜라스 탈레브 교수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 최근에 미국에서 꽤 큰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벡트의 전 CEO이자 지금은 조지아주의 상원 의원이 된 이 사람, 바로 켈리 러플러입니다. 이 켈리 러플러를 포함해가지고 몇몇의 그 미국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내부 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켈리 러플러를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재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에 지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를 오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발탁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켈리 러플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럼프 오빠 고마워. 2200만 실업 신청 때문에 심란한데 반드시 다시 미국의 경제를 복구하고 미국 시민들이 안전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할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얼마 전에는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또 코인베이스의 임원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벡트의 전 CEO가 이 태스크포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인사들이 등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정식 미국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재밌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브 암호화폐 채널 중에 아이반원테크라는 채널이 있는데요. 그가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유통량이 5%를 점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공개한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이 운영 중인 비트코인 펀드가 총 유통량의 1.7%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메이저 투자 펀드는 그레이스케일 외에도 여러 존재한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이 보유한 디지털 금의 총 규모, 이는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이 5%에 달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남긴 것입니다. 저는 왠지 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피델리티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해왔었는데요. 은근히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코인베이스 CEO가 또 재밌는 의견을 남겨줬는데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 모든 성인들에게 1200달러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실시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1200달러를 입금받게 되기 시작하고 나자 코인베이스로 1200달러 단위의 예금이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일부 투자자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려고 옮긴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인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이 돈을 찍으면은 그 일부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의견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크립토 헤지펀드 3Arrows 캐피탈의 CEO, 이름은 수주인데요. 소주가 아니라 수주. 수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매수 사이드 압력을 가중시키는 거대한 공급 쇼크를 촉발할 것.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며 트랜잭션이 처리될 때마다 이더리움을 소각하는 제한이 이행돼서 별도의 공급 쇼크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비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들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아슬아슬하게 7000달러 선을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반등은 언제쯤 오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이 7000불대를 지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공포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융미디어 FX스트릿은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은 7000달러 이상에 정착을 한 것 같은데 아직 그 위로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 만약에 7500달러 저항선을 뚫을 수 있으면 상승세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가까스로 최근에 뚫었었던 6970달러 저항선 5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지켜내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6500에서 4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크립토 같은 경우는 나는 이 8000달러가 정말 가깝게 느껴진다. 새로운 바이어들이 들어오면서 롱 포지션을 통해 차익 실현 매물과 채굴자의 매도 물량마저 흡수하게 될 것.
저희가 조금 전에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새로운 자금 유입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었고요. 그 다음에 조지라는 분석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롱을 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스탑로스는 7,000불에다 걸어놓은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가는 결국은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6,800불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파이낸셜 서바이벌리즘이라는 닉을 사용했었던 타일러 D라는 분석가는 비트코인이 7,170불을 뚫지 못하면은 6,570불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면은 올라가고 어디까지 못 가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랜만에 조시레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남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축적 기간을 거치고 있고 다음 움직임이 기대가 되며 7,400불대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보통으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 지겹기로 소문난 요일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미국 시간으로 일요일쯤 해가지고 뭔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가들은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고 내려간다라고 있는 분석가들, 그리고 중립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석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은 7,170불, 어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올해 7,170불 정도에서 비트코인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죠. 이것을 일단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견, 저는 주의 깊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미국 증시 선물이 올라가는 동시에 7,000불을 뚫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전염병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시카고 병원에서 렘디시비를 치료제로 사용함으로써 시범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과가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 증시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라고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인데,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전염병 치료제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모든 세상이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도움될 만한 소식들을 한데 열심히 모아봤는데 좀 괜찮았다, 즐거웠다 싶으신 분들은 저를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유튜브 전체적으로 광고 수익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 편만이라도 광고를 마지막까지 봐주시고 광고주 방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